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간판 읽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판 읽기를 처음에 하면서 간판을 잘 못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판을 읽어드리면 한 2번 정도 강의하면 읽을 간판이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길거리 다니면서 간판들을 계속 보고 있고 또 이렇게 가만히 혼자 앉아있을 때도 간판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영어로 상호명을 쓰는 업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몇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이거 배우면서 단순히 간판 읽는 데서 끝나지는 않죠. 네, 간판 속에 숨겨진 뜻, 그리고 그 간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어 단어들도 좀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자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좀 들어두시면 영어 단어 공부하는데 또 간판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좀 알찬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알찬 수업 지금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가져온 거는요, 코스트코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 코스트코 들어는 보셨는데 안 가보신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사실 저는요, 코스트코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말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뭐가 코스트코 가면은 고기가 엄청 싸대더라, 뭐 과자를 사도 이따만큼 사야 된대더라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도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코스트코가 요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것 같아요. 코스트코가 우리나라에 지금 16개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양재점이 제일 먼저 생겼나요? 네,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양재점이, 코스트코가 일단 미국 태생의 회사예요. 미국에는 매장이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나라 양재점이 전 세계에서 단일 매장 기준 매출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장사가 꽤나 정말 잘 되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가 주시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코스트코가 왜 회사 이름이 코스트코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거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정해놓은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사이트들 검색해가지고 보니까요, 이거라고 합니다. 제가 밑에다가 초록 색깔로 COST라고 써놨습니다. 이 코스트코에서 코스트가, 네, 우리가 값이나 비용이라고 쓸 때 코스트라는 말을 써요. 정말 많이 쓰고요. 회사 같은 데서도 뭐 코스트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코스트예요. cost. 네, 좋습니다. 그 코스트, 값이랑 비용이라고 하는 코스트에다가요, 뒤에다가 제가 그 밑에 CO에다가 초록색으로 해놓고 그 뒤에다가는 그냥 회색깔 처리해놨는데요. 자, CO가 뭐냐면 company라고 하는, 우리 그냥 회사 말 그대로 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회사를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는요, company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cost, 값이랑 비용을 뜻하는 데다가 뒤에다 company, 네, 그거에서 CO를 따와서 결국 그냥 6글자를 만든 거예요. 코스트코라고요. 네, 뜻은 되게 단순하고요. 그 그림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wholesale이라고 써 있습니다. wholesale을 제가 어디 써놨냐면, 제가 밑에다 단어 4개 써놓은 것 중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WLH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이 wholesale이라고 하는 게요, 영어로는 도매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나라 도매하면 뭐죠? 물건 떼기로 여러 개로 도매를 떼서 팔면 소매업자들이 그걸 이제 조금씩 사람들한테 소매를 하죠. 자, 여기서 wholesale, 이거 두 개를 단어를 합친 건데요. whole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의 뭐 이런 거예요. 전체. 네, 우리가 이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커피, 저는 이제 이거 맨날 여기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보통 집에서 내려 먹습니다. 근데 커피 사러 가면은 커피 콩을 우리가 사잖아요. 콩을 살 때 물어봅니다. 네, 이거 커피 콩을 갈아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그냥 콩채 주세요. 그러면요, 그 이제 직원이 whole bea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whole이 이제 전체, whole bean, 커피콩. 그럼 whole bean으로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whole bean이요, 이 전체 하나도 갈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뜻하는 게 whole이고, sale은 우리나라에서는 sale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죠?
백화점 가서 할인 행사하는 세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뜻도 있지만요. 사실 미국에서 세일을 언제 가장 많이 쓰이냐? 영어에서는요. 세일은 그냥 팔다예요. 팔다. 그래서 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물건을 팔다. wholesale, 전체를 팔다. 어떤 뜻이죠? 도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그 밑에다 wholesale, 도매점이라는 뜻이에요. 우린 도매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세 번째 단어에다가 놓은 거는 한국말로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membership,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membe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회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코스트코는 아시는 분들 꽤 있으시겠지만 제가 코스트코를 못 가본 이유도 코스트코 가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네, 이 코스트코는요. 도매를 해요. 한 번에 많은 물건을 팔지만 낱개 단위로 팔지도 않아요. 많은 물건을 팔지만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회원을 들려면 돈을 내야 되죠. 매년인가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 코스트코에서는 기본적인 운영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서는요. 자기들이 개당 제품을 하나당 팔 때마다 남기는 마진을 더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거죠.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값을 싸게 많이 도매로 팔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트코는 cost와 company의 앞에 두 글자를 합친 것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번에도요. 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홈 플러스를 가지고 왔어요. 네, 제가 아까 소개드린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요. 약간 창고형 마트라고 해요. 창고형 마트가 창고형. 미국 가면요. 대부분 다 창고형입니다. 뭐 우리나라 보면은 진열도 되게 잘 돼 있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미국 가면 그냥 쭉 긴 데다가 창고들에다가 막 제품들이 막 그냥 쌓여 있어요. 코스트코는 약간 그런 창고형이고 이마트에서도 약간 그런 거 하려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아직 한 번도 저도 못 가봤고요. 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죠. 이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네, 뜻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홈, 집, 플러스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플러스. 그러니까 집을 플러스 좀 더 좋게 해준다는 뜻을 아주 간단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건 홈 플러스를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홈이라는 게 일단 집, 가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네, 제가 두 번째 적어놨는데 house. 네, house 역시도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홈이랑 house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둘은 쓰임새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변환하면 다 이제 그냥 집이라고는 통칭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홈 같은 경우는요. 집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하우스는요. 그냥 집, 건물 그 자체만 쓸 때 하우스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자, 예를 들면요. 제가 그 밑에다가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자, 홈타운이라고 쓰고 있는 단어인데 네, 홈타운이 무슨 뜻이냐면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네, 내 옛날 고향은 나의 홈타운은 이렇게 이제 영어로 말해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 하우스 타운이 들어가면 이건 어색해집니다. 우리가 고향을 홈타운이라고 쓰는 건요. 그 홈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 내가 예전에 살던 집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뿌리가 있는 곳, 내 가족이 있는 곳, 내 과거가 있는 곳을 이야기할 때 홈이라고 해요. 하지만요. 단순히 우리가 house라는 거는요.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밑에다가 house poor라고 썼습니다. 이 poor는요.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할 때 poor라고 해요. 네, poor, house poor. 우리 많이 들어봤죠. house poor. house poor 뭐죠? 네, 요새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집을 사면 가난해진다라는 뜻을 해서 house poor란 말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그래서 집을 대출을 막 땡겨가지고 집을 사고 이제 대출을 갚으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house poor라고 하고요.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아예 젊은 사람들이
house poor가 되기도 힘들어요. 나라에서 이제 대출을 꽉 묶었죠. 그리고 집값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얘기가 생겼냐면요. car poor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네, car poor. 자동차를 비싸게 주고 사서 poor, 가난해진 사람. 네, 예전에는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강남이나 압구정 이런 데 가면은 외제차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서울에 가면 외제차 거의 안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서울 다른 강남권을 벗어난 다른 곳을 돌아다니던 지방 어딜 돌아다니던 우리나라에 정말 외제차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예. 자꾸 보다 보니까 저 진짜 멋있다 그러다 이제 진짜 정말 너무 많아진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물론 돈이 많아서 자기가 능력이 돼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 보면 그렇지는 않고 자동차를 이제 할부로 빡 땡겨버려서 사버려서 poor, 거지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poor 하면 가난하다 약간 거지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house poor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집안일은 housework라고 합니다. 우리 work 일하다는 건데요. house 집에서 일하다. housework 집안일을 뜻하고 또 예전에 주부라는 직업 자체도 우리가 배웠었죠. housewife라고 해서요. 네. 그래서 여러분 home이랑 house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네, 둘 다 너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쓰실 일이 많아요. 하지만 뜻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홈플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어야 홈플러스 사장님이 더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홈플러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홈이랑 하우스의 차이를 아는 거 그리고 하우스 푸어의 뜻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요새 카푸어 많이 생긴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요. VIPS라고 쓰는 한국말로는 빕스라고 해요. 이게 한국말로 빕스라서 영어로는 정확히 발음하면 vips가 될 텐데 vips라고 발음하기는 굉장히 웃기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요. 이게 빕스가 보니까 외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외국 브랜드를 따온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CJ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CJ에서 하고 있는 그냥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에요. 가족끼리 와서 밥 먹으라는 거고 여기 가면 일단 뭐 스테이크를 팔기도 하지만 스테이크보다는 우리한테 샐러드 바, 뭐 이것저것 많이 파는 걸로 좀 유명했었죠. 유명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본 지 꽤 오래됐어요. 예전에 빕스가 한창 뜰 때는 많이 갔었는데요. 요새는 주변에도 그렇고 빕스를 간다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빕스를 이제 더 이상 많이 가지 않더라도 이 간판은 이제 빕스라는 걸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빕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되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VIPS 이것들이 다 어떤 단어들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V는요. very 라고 해서 매우, 아주 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이 써요. 네, 아마 많이 쓰는 영어 단어를 뽑자면 100등 안에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자, 매우, 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very예요. very. 근데 영어로는요. very 라고 발음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very. very. 네. V 발음이기 때문에 v 조심하셔야 되고요. very보다는요. 배리보다는요. 배어리에 좀 더 가까워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very. 이렇게 하는 게 좀 자연스럽고요. 이게 뭐 우리가 고맙습니다 할 때 thank you. thank you라고도 하지만요. thank you very much라고도 합니다. 네, 그때 쓰는 very고요. 잘했어, good만 쓰지 않고요. very good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우, 아주 잘했어 라고 하는 추가적으로 더 강조할 때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important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important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하고요. 영어로는요. important 라고 해서 중요한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very important 하면 매우 중요한이에요. P는요. person에서 따온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로 VIP라는 말 많이 쓰죠. VIP 엘리베이터, 뭐 VIP 룸, 그리고
뭐 대통령이나 회장님이나 이런 높으신 분들을 아랫사람들이 부를 때 VIP, VIP, VIP라고 부릅니다. 네, VIP의 뜻이요. 그래서 very, 매우 important, 중요한 person, 사람. 네, person 하면 사람이에요. 네, person 해서 사람 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을 VIP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 그냥 VIP가 VIP 많이 썼었는데요. 그 뜻은 a very important person 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빕스 했을 때는요. person 뒤에다가 .s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뭐죠? 단수의 소유격을 만들 때 persons라고 해서 뒤에다가 점 찍고 s를 붙였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사람의 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persons, society, society. society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society 이런 거 종종 한국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네, 우리 사회, 어떤 모임 이런 걸 society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사람의 모임, 사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요한 사람들이 와서 모임을 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빕스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샐러드바에서 그 스테이크를 파는 것 치고 뜻이 좀 굉장히 깊은 뜻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빨간 색깔로 VIPs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쵸, 꼴불견입니다. 네, 우리나라 브랜드이기 때문에 빕스는 그냥 빕스를 제가 이제 읽을게요. VIPs라고 안 읽고요. 빕스라고 읽을게요. 빕스 밑에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하얀색 글씨로 조그맣게 써 있는 게 있어요. Since 1997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1997 영어로는요. 자, 그래서 since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간판 보면 since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since가 뭐냐면요. 언제부터, 언제 이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 저기 보면은 원조 할머니 족발 보쌈. 그래서 40년 전통 이렇게 써 있는데요. 미국에 가 있는 아니면 영어로 쓰는 간판은 그 밑에다가 since라는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고요. since에서 몇 년도부터 나와 있는 가게다라는 걸 많이 쓰죠. 그래서 since는 언제부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요.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커피 마시러 많이 가는 a to some place입니다. 제가 단어에다가는요. to some place만 써놨고요. 그 공식 명칭은 a to some place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건 뜻이 뭐냐면 to some 하면 한 쌍, 그러니까 2명 2인조를 부를 때 to some이라고 해요. to가 이제 숫자 2이고 뒤에다 some을 붙인 건데요. 3인조는요. threesome, 넷은요. foursome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foursome 하면 제가 밑에다가 4명이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테니스를 foursome 게임을 하자 이렇게 하면 테니스는 이제 둘둘 나눠서 넷이서 치는 거, 골프 같은 것도요. 골프도 foursome 게임 하자 그럼 넷이 치는 거 이런 거고요. 그 뒤에 있는 place라는 거는요. 장소를 뜻합니다. 네, place 장소에서 to some place 2명에서 오붓하게 있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to some place로 쓰고요. 이 to some place는 사실 커피로 유명해진 건 아니고요. 커피 체인점이긴 하지만 케이크로 유명해진 그 카페죠. 네, 여기 가면은 실제로 케이크 안에 만드는 모습도 보여주고 케이크도 꽤 맛이 있어서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케이크 먹으러 가는 카페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면요. Angel in Us 라고 되어 있는 카페가 또 있습니다. 이 Angel in Us는요. 롯데 맞죠? 롯데에서 하고 있는 카페고 생각보다 카페 숫자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늘 이걸 보면서 Angel in Us를 왜 저렇게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ANGEL 이라고 하는 거는 천사예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angel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정확히 말하면 angel 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angel
네, 좋습니다. 그래서 angel은 천사고요. 그 angel에 반대되는 말을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네, angel이 천사니까 반대는 악마죠. 악마는 devil, D-E-V-I-L에서 devil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데서 쓰는 악마는 devil이라고 하고요. 종교에서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탄이 한국말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영어에서 건너온 말인데 이걸 영어로 읽으면 언뜻 보면 S-A-T-A-N이니까 사탄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Satan이라고 읽습니다. Satan, 사탄 아니고요 Satan. 네, 그래서 뜻을 좀 해석해 보자면 angel, 천사가 in us, us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my, yours에서 나의, 너의 이런 거 배웠던 것처럼 us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제 우리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들. in us, 우리들 안에 있는 angel, 천사. 네, 그래서 angel in us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다가 뜻을 적어놨어요. 천사 같은 영혼으로 편안한 공간을 즐기라고 angel in us라고 지어놨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angel in us가 저런 뜻으로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angel in us라는 카페 보시면요. 한국말로 보면 엔젤리너스라고 해서 전혀 angel in us란 완전 딴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요. 우리 안에 in us, 우리 안에 있는 angel 그냥 요런 뜻이다. 천사, 우리 안에 있는 천사들? 예. 내지는 천사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카페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가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은 엔젤리너스가 우리 주변에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5가지를 한번 배워봤어요. 네, 제가 너무 그 간판에 대해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조금 강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간판 한번 쓱쓱 들어두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 복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